심한 아기는 어떻게 하나요? 밤에는 통잠을 잘 자는데 이제 낮에 깊게 잠들지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너무 신기한데 어린 애기들도 어린이집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놀 자리를 아는 거예요. 초반에 네.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 중에 뭐가 있으신지 여쭤봤더니 네. 이제 자폐가 있는 아이의 네, 수면에 네. 대해서 예. 질문해 주신 분께 네, 기억에 네. 남는다라고 예. 하셨는데 자폐가 있는 아이 정말 공감합니다. 네. 우리 뭐 일반적인 애기들도 수면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애기들이 상당히 있지만은 네. 사실 우리 자폐 환자들 아이가 뭐 발달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은요. 얘네들이 수면 시간과 깨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게 가장 힘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 자고 일어나서 놀 때 놀고 그래야 네. 되는데 우리 애기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내내 깨있고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네. 뭐 그러다가 또 낮에는 자고 하니까 네. 문제는 가정의 리듬이 깨져 버려가지고 엄마나 아빠 아니면 형제들이 만성 피로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일반 애들도 한 아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네, 네. 여러 종류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맞습니다. 네. 사실 자폐 애기들도 여러 종류의 특성을 다 갖고 있고 거기 플러스 자폐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반 아이들보다 조금 더 생활의 리듬이 잘 깨지고 또 잘 안 돌아오고 네. 말하자면 우리 감각 기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통합 기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군요. 어려워요. 원칙은 똑같습니다. 경계입니다. 제한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리는 우리 수면 루틴이라고 하는 거를 네. 그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특별히 자폐 애기들한테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해주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더 많이 인내해야 되고 엄마랑 아빠가 그런 과정 중에서도 힘들다 할 때는 병원으로 와가지고요. 네네네. 애기들한테도 멜라토닌을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멜라토닌을 먹여서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아이의 낮에 스케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낮잠을 잔다든지 낮잠을 자도 오후 5시에서 자서 8시까지 잔다. 길게 자. 그렇게 되면은 밤에 잘 만한 힘이 없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잠이 하나도 안 오고 이제 그런 이제 나쁘게 된 습관 같은 거를 전부 교정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남보다 3배, 4배 정도의 그런 힘이 들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루틴을 지키고 경계를 긋고 또 아이한테 화내지 않으면서 엄마 아빠도요 손을 바꿔야 돼요. 손을 바꿔. 그러니까 아기를 볼 때 주로 엄마들만 많이 보자. 바톤 터치를 해줘야 네, 되는 바톤 거군요. 터치해줘가지고 한 사람이 너무 피곤해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멜라토닌은 먹어도 괜찮은 건지 물어보시는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FDA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공인 나지는 않았는데요. 또 유럽에서는 실제로 또 얼마든지 먹이고 있고, 유럽에서 그다음에 쓰는군요. 지금 뭐 임산부들도 먹고 안전하게 괜찮고, 왜냐하면 이게 생리적인 물질이기 때문에요. 네네네. 약물에 대한 의존성도 없고, 네네. 그다음에 중독성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없어가지고 의료진의 컨트롤 하에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또 한 가지, 네. 우리 일반 애기들도 그렇고 우리 자폐 있는 애기들도 그렇고 요즘에 애들 달래기 위해서 스마트폰, 네, 타블렛 많이 줘가지고 이거 맨날 애들도 이렇게 쳐다보고 네네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나쁘거든요. 네. 특별히 이제 우리 자폐 애기들 있는 경우는 더 이런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민하기도 하고 통합 기능도 어려워가지고 우리 팝콘 브레인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팝콘 브레인이요? 예, 너무 스마트 기기를 많이 쓰고 그랬을 때 점점 강렬한 자극에만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팝콘이 이렇게 네, 튀겨지려면 펑펑 튀겨.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네. 3세 미만에서는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자폐 있는 애기들도. 네.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는 이 청색 광선이 많이 나오거든요. 블루 네네. 라이트가 많이 네네. 나오게 되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달랠 목적으로만 이걸 사용하면은 아기의 그 수면이라든지 뭐 각성 사이클이 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뭐 TV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가장 영향력이 큰 거는 스마트폰과 이 눈앞에서 보는 타블렛 같은 네. 것들이에요. 혹시 멜라토닌은 네, 진짜 네. 그냥 자폐를 가지지 않은 아이인데 잠을 예. 너무 못 네. 자거나 하는 네, 아이한테도 먹여도 되나요? 물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행동교정요법이 가장 중요한 치료고요. 네. 멜라토닌을 이제 저도 간혹 먹이는데 어떤 경우 먹이느냐. 엄마가 못 자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됐다. 네. 아기가 1시간 이상씩 재워도 안 자고 울고불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전 가족이 녹초가 되고 너무 힘든다. 아기도 너무 힘들다. 네. 그런 경우에는 한 6주 정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먹입니다. 오, 네. 그렇게 해서 패턴을 교정해 주는 예, 교정하죠. 그 사이에 나쁜 습관도 버리게 하고 낮잠 시간도 봐주고 네. 예,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럼 6주 뒤엔 그 집안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나요?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행복해져요. 사이가 좋아집니다, 부부가. 아, 그럼요. 네네,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19금 얘기를 좀 해도 되나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 자는 문제는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는 거. 그게 자는 거야? 네. 특히 이제 그 자폐 애기들 같은 경우에 힘드니까 네. 다 날카로워져가지고 서로 많이 싸워요. 어, 사이가 안 좋아지거든요. 꼭 자폐 애기 아니더라도 애기가 많이 울고불고 하는 경우 사이가 많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왜 나쁜지를 모르고 지금 내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쳤다라는 걸 모르고 저 인간이 저럴 수가라고 서로들 생각하거든요. 근데 못 자서 힘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기 키울 땐 다 젊잖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엄마들을 안아주고 싶고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지치면은 일단 엄마들이 그런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밉잖아. 그렇죠. 미우니까 더 아기를 안고 자는 거야.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그래서 사이가 나빠지는데 네. 그걸 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기를 둘 사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애들을 본다든지 그래서 하루는 같이 잘 지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야지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분리수면을 하라는 게 아,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영희님은 혹시 그러면은 네. 그 엄마 아빠의 네. 그런 갈등도 좀 해결해 주시곤 하나요? 젊었을 땐 저도 몰랐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왜 아기들이 아프고 이런 자폐가 있으면 가정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알았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은 사람들이 불만스러워지고 힘들어지거든요. 배가 고프다. 잠을 못 잤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 잠을 못 잤다. 자야죠. 그럼 굉장히 불만스러워지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네. 아주 중요한 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9금 얘기는 여기서 끝인가요? 이거 돈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유료 회원 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멤버십을 네, 좀 활성화해봐야 되겠네요. 우리만 좀 해볼까요, 여기서? 좋습니다. 네, 오늘 닥터 영희님 모시고 아이들의 수면 교육에 대해서 AS 방송 진행해봤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